즐거운 석사장 장아찌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원의 접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접선. 자,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첫 번째 이제 원의 이제 기본형인 원이 이렇게 있을 때, 기본형인 원에서 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 m인 접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뭐라고 주어지면 그때 접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그 m에 해당되는 접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되는가. 자, 일단 공식적으로 봐서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 이렇게 생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 이것이 바로 기울기 m인 접선 공식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는 외워서 써야 될 거고요. 왜 이런 식이 나왔나 간단하게 보겠어요. 자, 일단 기본형인 원이고 반지름이 r이죠. 자, 원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울기가 m하고 주어졌어요. 기울기가 m이라 그러면 기울기가 뭐 m이 뭐든 간에 일단 뭐 요 정도 기울기가 m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요 접선이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y 절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을 y는 mx 더하기 b라고 일단 놉시다. m은 알려준 숫자입니다. 이럴 때 b만 구하면 되는 거지. 자, 요 b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이용해서 b를 구할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원에서 접선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중심에서 접점까지 요 거리, 중심에서 접점까지 거리가 곧 반지름이다. 자,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인데 다른 말로 이 직선까지 거리도 같은 거죠. 지금 이게 접선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 그 거리가 바로 반지름하고 같은 거지. 접선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어요. 즉 원의 중심은 지금 0,0이죠. 0,0에서 그 말이 요 접선까지 거리. 자, 근데 요 녀석을 좀 접선사의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mx 빼기 y 더하기 b는 0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여기에 0,0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거리를 재면 그 거리라는 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m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m의 제곱 더하기 1 그 말이고 루트 씌우고요. 분의 절대값 그 말이지. 절대값인데 0,0에서 거리니까 0을 넣으면 b밖에 안 남죠. b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여기서까지 거리가 바로 이 녀석인 거죠. 그런데 그 거리가 뭐랑 같습니까? 반지름하고 같지. 접선이니까 얘가 반지름 r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 절대값 b에 대해서 정리하면 절대값 b는 이거 양변에 곱하면 r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 이 말 생기는 거죠. 그래서 b의 절대값이 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절대값이니까 자, 이때는 b가 누구냐를 찾으려면 절대값을 치웠잖아요.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의 제곱 더하기 1 그런 겁니다. 요것이 바로 b값이에요. 자, 근데 b값이 두 개죠. 자, 왜 두 개냐면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면 자, 그 접선은 여기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는 겁니다. 반대쪽에도.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점이다 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 있잖아요. 이게 y절편인데 이 두 y절편이 부호가 반대야. 절대값이 똑같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기울기가 딱 지정되면 접선이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b이기 때문에 b 자리에 요걸 갖다 그대로 넣어서 정리하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본형인 원에서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딱 대입하면 그게 바로 기울기 m인 접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m은 기울기고요. r은 반지름을 말합니다. 그 반지름 값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딱 넣으면 저게 이제 공식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인 원에서 기울기 m인 접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딱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라는 주제고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 그 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은 원에서 그 원주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의 접선은 무엇이냐 또 그 말이에요. 똑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반지름이 또 R인 원이 있어요. 원주 위에 뭐 어떤 점이 있다 해봅시다. 이 점의 이름이 좌표가 x1, y1입니다. 여기에서의 접선 그러면 이렇게 가는 녀석이 뭔가 하나 있겠죠.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그 말이에요. 이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접선이잖아요. 접선이기 때문에 항상 중심하고 접점을 이렇게 잇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접점하고 이으면 여기는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지나는 접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나는 접선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요 점에서의 접선인데 접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랑 중심에서 왔을 때랑 수직. 자, 이 둘이 수직이라는 말이 있죠. 이 수직 조건을 사용하면 돼요. 수직 조건이. 자, 수직 조건이라는 게 뭐냐? 이것의 기울기랑 요것의 기울기는 어떤 관계죠? 곱하면 마이너스 1 관계라겠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요것의 기울기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x1이고요. 여기가 y1입니다. 여기에서 x1, y1에서 0,0까지의 기울기죠. 0,0,0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것의 기울기야. 이것의 기울기. 자, 이것의 기울기를 먼저 써보면 이거에서 x1에서 0 뺀 거, x1에서 0 뺐으니까 그냥 x1이죠. y1에서 0 빼니까 y1. 이게 바로 뭡니까? 기울기지. 이 기울기가 뭐냐면 요것의 기울기예요. 이것의 기울기인데 요것의 기울기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게 된다겠지? 자, 이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게 하는 요 기울기가 바로 요 접선의 기울기인 겁니다. 수직 기울기니까. 그래서 그럼 얘는 누구냐? 자,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온다 그 말은 요것의 역수 y1분의 x1이죠. 그것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더 붙여준 거예요. 자, 이 녀석은 바로 이 녀석인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의 기울기는 바로 요 녀석의 기울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식을 써볼 건데,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게 기울기야, 기울기. 그러니까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y1분의 x1, 얘가 기울기죠. 기울기 나왔으면 거기다가 이제 x라고 쓴다겠죠. 그리고 지나가는 점을 여기다가 바로 쳐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된다겠어요. x1, y1 이렇게 쓰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할 건데 분모가 있으니까 불편하죠. 자, y1씩 다 곱할 거예요. y1, 자, y1 곱했으니까 여기 이제 이걸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1, x가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x1의 제곱입니다. 자, 얘도 y1을 곱했으니까 이제 y1 곱했으니까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생긴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점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이걸 넘겨서 쓰면, x1 x, y1 y가 되겠지. 그리고 오른쪽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 있잖아요. 자, x1하고 y1이라는 것은 뭡니까? x1, y1은 이 원주 위의 점이죠. 자, 원주 위의 점이라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즉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 얘랑 같은 거죠. 자, x1, y1은 원의 방정식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즉 여기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 녀석의 값은 지금 r제곱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요거 대신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자, 이런 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접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자, 원주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은 x1, y1이라는 점이 있다면 그 점에서의 접선은 x1, x, y1, y는 r제곱. 여기 제곱에다가 제곱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x, 이게 x제곱이죠. y가 y제곱이고 r제곱인데 여기다가 여기 x 하나, y 하나에다가 그 접점에 x좌표, y좌표 이렇게 넣어주면 이것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 된다 그 뜻입니다. 알죠?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원의 접선의 기본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형인 원점이 중심인 그 원일 때 지금 이야기죠.
이제 원점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다른 내용이 좀 들어가니까 그것은 추가로 생각해 주면 되겠고, 일단은 기본적인 기본형의 원의 접선은 기울기 m인 접선, 원주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이 말이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어요. 저것은 공식처럼 그냥 편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기본형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원의 접선 중에서도 이제 원이 있는데, 기본형인 점이 있는데, 이번엔 원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 자, 아까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고, 두 번째는 원주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죠. 세 번째 이제 원 밖의 한 점이 주어지고, 거기에서의 접선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야. 자, 이때는 뭐 이렇게 방법들이 있다 막 그 말인데, 부가적으로 설명 좀 들어보세요. 자, 똑같이 기본형인 원이 있는데, 자,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요. 근데 원 밖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이 있다. 여기가 이제 A, B라는 점이 있을 때 그 말이죠. 여기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리자 그 말이에요. 접선을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접선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접선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접선이 두 개가 가능하겠다 그 말이에요. 원 밖에 한 점에서는 접선이 기본적으로 항상 두 개씩 있어요. 이 두 개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때는 원 밖의 점인데, 자,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자, 두 가지 간단하게 원리 정도만 설명을 하겠어요. 접점의 좌표를 이용한다 그 말은, 이런데 점을 x, x1, y1이라고 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접점 자체를 뭔가 설정을 해서, 대신 얘는 모르는 숫자죠, 이제. 자, 접점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구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자,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원주 위에 점이잖아요. 원주 위에 점이 되는 거지, 접점 자체가. 그럴 때는 이걸 이용해서 아까 방금 전에 공식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게 원주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x1, y1이라는 접점을 생각을 한다면, 상정을 한다면 여기서의 접선은 바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의 접선이까지. 그리고 이제 x1, y1을 구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게 접선인데 이 접선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나가니까 여기다 a, b를 넣으면 성립해야 되지. 그렇다면 ax1 더하기 by1은 r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하나 생기는 거죠. 여기서 a, b는 어떤 숫자입니다. 구체적인 숫자, 주어진 숫자. 알겠지? 이런 식이 하나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x1, y1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x1, y1은 이 원주 위의 점이잖아요. 원주 위의 점이니까 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 이런 관계가 생기겠죠.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R이랑 A, B는 다 주어진 숫자입니다. A, B, R은 주어진 숫자니까 결국 X1, Y1, X1, Y1 걔들만 미지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X1, Y1은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지. 요것을 그냥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식이 뭐라고 주어진 간에 요거 그냥 가간법, 대입법으로 연립해서 풀다 보면 X1, Y1이 구해지겠지. 식이 두 개니까.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나온다 그 뜻입니다. 자, 얘가 나오면 이제 이 정도 나와 있는 점이고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니까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아무튼 X1, Y1이 나오면 대입하면 돼요. X1, Y1이 나오면 그 접선의 방정식 자체가 이거니까 X1, Y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그 숫자를 대입하면 여기 그 접선이 되겠죠.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이용한다. 그 말은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푼다 그 소리예요. 접점의 좌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선 공식도 적용하고 연립방정식도 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x1 값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접선이 두 개잖아요. 접선이 두 개라는 것은 x1 값이 두 개, y1 값도 따라서 두 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면 여기다 두 개 다 넣어주면 그 두 개가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똑같은데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이제 A, B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접선 지금 구하는 과정입니다. 접점을 생각해서 구하는 과정인데 A, B는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해서 구하느냐?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물론 이쪽도 있다겠어요. 이쪽도.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기울기 m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기울기 m. 자, 기울기 m을 이용한다 그 말은 아까 이제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 중에 기울기 m 그런 말이 있었죠.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식. 자, 이 녀석의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접점을 설정했잖아요. 지금은 기울기를 그냥 m이라고 설정해 보는 거지. 자, 그러면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하면 식을 두 가지로 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겠죠. 자,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 이제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 접선을 기울기 m으로 지정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대입하면 이게 되겠지. 근데 이 접선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지나간다 그 말은 여기다가 A, B를 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었을 때 모양 이렇게 되는 거지. M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A 제곱 더하기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을 이제 풀면 되는 거야. 여기서 R이라는 거, A라는 거, B라는 건 다 주어진 숫자입니다. M만 미지수인 거예요. M만 미지수니까 M에 대한 무슨 방정식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푸느냐?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을 좀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없애버리려면 그냥 여기를 제곱해버리고 좌변도 제곱해버리는 겁니다. 자, 우변을 제곱하면 이제 뭐가 돼요? 제곱하면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니까 R 제곱되고 뭐 M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어쨌든 이 녀석은 얘라는 이렇게 생긴 어떤 방정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M만 미지수기 때문에 M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예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그것을 풀면은 M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왜 두 개냐면 이 녀석도 있고 얘도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기울기가 다른 게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지정해주면 거기다 그대로 이제 대입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M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이 구해지면 이제 그 녀석을 대입해서 다시 이제 그 기울기 대입하면 되겠지. 요거 대입하고 이것에 기울기 대입하고 요 점 지나는 직선 구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쓰면 돼요. 기울기 m이다 그러면 m하고 m 그 다음에 기울기 mx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m 주어진 값 이제 나온 값 대입하고 a, b 지난다 그러면 a,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m 값은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아무튼 그 m을 구하는 과정이 이게 m인 접선 이 원에 기울기 m인 접선이라고 하고 거기다 a, b를 대입해서 m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것도 이제 기본이고 아까처럼 기울기를 m이라고 지정한 다음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자,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mx라고 하고 a, b 지난다를 a, b 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 여기서 이제 a, b는 어떤 숫자니까 기울기는 m이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m을 구하면 되는 건데 m만 미지수인 겁니다. m만 미지수인데 m을 어떻게 구하느냐?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잖아요. 이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이걸 그 접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적용하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적용해서 그 녀석이 반지름이다 라고 하면 그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고 하면 이때 m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m값은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이. 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뭐 이렇게 하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 선생님이 이제 중점을 두고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편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대입하고 막 2차 방정식으로 풀고 이렇게 가잖아요. 좀 과정이 길죠. 그냥 기울기 m하고 지정한 다음에 a, b를 지나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직선의 방정식인 거죠. 이게 그 방정식이고 원의 중심에서 여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라고 식만 딱 쓰면 m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요 방법이 더 편한 거예요. 알겠죠? 더 알기 쉽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보통 풀어가시기 바라겠고. 이렇게 문자로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좀 말이 어려워요. 근데 실제 뒤에 가서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원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구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 접점의 좌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 좀 편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식 실제 연습을 좀 해본다면 자, 이렇게 생긴 기본형인 원이 있는데 기울기 2인 접선 그랬어요. 자, 기울기 2인 접선. 자, 반지름이 5입니다. 지금. 기울기 2다 그러면 뭐, 요 정도로 가는 어떤 기울기가 2 정도 되는데 요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고 말이에요. 쟤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도 이렇게 기울기 2 녀석이 똑같이 있다겠지. 이 두 녀석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냥 기울기가 지정됐을 때 공식이니까 공식에 넣어버리면 되겠죠. 자, 공식에 넣으면 자, 첫 번째 기울기 2라는 것은 이제 y는 2x 그 말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r r은 반지름입니다. 5 그 말이고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이것이 바로 그 접선인 거예요. 정리하면 되는 거죠. 2x 뿔마 5루트하고 5가 되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두 접선입니다. 플러스 5루트는 여기가 이제 y좌편 5루트 그 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루트 그 말이에요. 어쨌든 두 개의 접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 위의 점 4,3에서의 접선. 자, 이건 아까 이제 접선 공식이죠. 4,3은 뭐 여기쯤 어디 있는 건데 여기 이제 4,3이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여기서의 접선 이거 구하는 거지.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그러니까 x1x가 지금 4니까 4x 그 말이죠. 더하기 3y는 5제곱. 자, 이것이 바로 그 접선이에요. 그대로 그냥 대입해 주면 됩니다.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알았죠? 얘가 x1, y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나머지는 그냥 공식에 바로 넣으면 되니까 간단하고요. 원 밖에 점 1,7. 1,7은 예를 들어서 1,7이면 저기 뭐 어디 있겠죠?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접선 하나, 접선 두 개가 있겠지. 자, 그 두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런 거 어떻게 한다게 되냐? 아까 이야기했죠. 자, 점이 하나 주어졌으니까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요. 자,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일단 m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하시고 얘가 1,7을 지나야 되는 거지. 요 접선이 1,7을 지나야 되니까 1,7 이렇게 딱 써주면 자, 요걸 그 직선으로 하면 되는 거지. 기울기 m이면서 1,7을 지나는 직선이야 얘가 그 직선인데 이제 이때 m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원의 중심에서 이게 그 접선이라면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거지. 그 말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 얘가 5라는 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 자, 이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활용해야 되니까 mx 정리해서 mx 넘어가서 빼기 y를 쓰고요. 마이너스 m 더하기 7은 0. 자, 항상 이렇게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해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있을 거니까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재는 겁니다.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자, 그러면 m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m의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자, 0,0이니까 0,0 넣으면 마이너스 m 더하기 7이지. 마이너스 m 더하기 7. 자, 얘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그게 바로 반지름 5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5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 방정식 푸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요 방정식 푸는 거. 여기서 양변에 요거 이제 뭐 요거 곱하면 되겠지. 곱해준다면 여기에 자, 괄호는 안 쳐도 되겠고요. 자, 이거 곱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또 절대값이에요. 자, 절대값 할 때는 여기 마이너스 보이면 마이너스 1배도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배에서 m 빼기 7 해도 똑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이걸 풀 때는 이런 거 풀 때 이런 거 풀 때는 뭡니까? 이거 제곱해버려야지. 이거 제곱하는데 절대값 m 빼기 7 이렇게 바꿔도 얘랑 같은 겁니다. 마이너스 1배도 절대값이니까 같은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려면 이제 마이너스 1배는 게 좋겠고 이것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해야죠. 자, 요거 제곱하면 m의 제곱 마이너스 14m 더하기 49고요. 이거 제곱한 값을 쓴 거예요. 이거 제곱하면 얘는 25가 되겠고 얘는 m의 제곱 더하기 1이죠. 이렇게 25m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5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요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m의 기울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되겠는데, 자, 풀어가는 과정에 빨리빨리 좀 정리만 잘해주면 돼요. 25m제곱, m제곱이니까 이걸 오른쪽으로 좀 넘긴다면, 오른쪽으로 넘기면 요거 없어지고 24m제곱이 생기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14m인데 플러스 14m으로 넘어가면 되고, 자, 요거 25, 49가 넘으면 마이너스 24가 되겠고 0 이렇게. 자, 이거 다 이제 뭐 2로 좀 나눠준다면 12m제곱 플러스 7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생기네요. 자, 이제 이거 정리해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12m이니까 4m, 3m으로 좀 나눠보고, 얘도 4, 3으로 좀 나눠보고, 이렇게 4, 3 나누면 여기 이제 이렇게 갖다 주면, 자, 이렇게 하면 16m 마이너스 9m이니까 7m이 딱 맞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0, 얘가 0. 그러니까 뭡니까? 4m 빼기 3이 0. m값은 4분의 3이 하나 있고요. 4분의 3이 끈이고, 얘는 또 마이너스 3분의 4죠. m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자, m값이 2개가 나왔어요. m값이 2개가 나온다는 것은 접선이 2개이기 때문에 2개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m값에 대해서 구했으니까 이제 m이 4분의 3 보면 여기 m 대신에 4분의 3 하나 넣어주면 돼요. 그 녀석이 하나의 접선이고, 마이너스 3분의 4면 그것도 하나의 접선인 겁니다. 요거 이제 정리해 준 것이, 대입해서 정리해 준 것이 두 접선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접선 어떻게 구하는가? 기울기를 m이라고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식을 좀 지나가는 점을 표현하고, 원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도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모든 원, 아까는 이제 주로 이제 기본형인 원 중심의 표현이고, 기본형인 원을 포함해서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원의 방정식의 접선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일단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이 내용을 항상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기울기가 m이 주어진 경우, 원 위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했는데, 아까 한 내용을 좀 더 일반형에다가 좀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약간 뭐 표준형 개념으로 원이 좀 다른 데 있을 때, 뭐 여기에 원이 있다 이렇게, 여기 원이 있어요. 중심이 여기 있고, 자, 중심이 만약에 어떤 중심의 좌표가 뭐가 있겠죠. 저기 이제 A, B 써졌으니까 다른 문자로 MN이라고 할까요? 자, 중심이 MN이 있다. 그리고 반지름이 R이다 막 이럴 때, 자, MN 그러면 좀 M이 기울기에 좀 쓰는 편이라 좀 솔직한 거. 일단 저기 A, B는 별도 놔두고 여기 그냥 A, B라고 합시다 그냥. 자, 그리고 반지름은 R이에요. 반지름은 R. 자, 이럴 때 그 말이야. 이때 여기에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원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 이런 거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이야. 똑같은 원리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일단 여기에 기울기가 M 이렇게 주어지면 그 녀석은 접선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 말이야. 기울기가 M이다 보면 이렇게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연색 기울기가 M일 때 그 말이야. 저 녀석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항상 요 내용만 알면 돼요. 원의 중심에서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 말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지면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되지.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지면 MX라고 쓰면 되는 거죠.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Y절편을 모르잖아요. Y절편을 모르면 더하기 B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B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요 B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B자가 생겼으니까 K자를 갑시다. 자, 요 K만 구하면 되는 거죠. 기울기는 알려준 거니까 K자만 구하면 돼. 그리고 기울기가 M인 것은 여기도 있지만 이쪽도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항상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자, 기울기가 M 그러면 Y절편이 뭔지 모르니까 K라고 놓으면 돼. 자, 그러면 이런 다음에, 자, 요 녀석을 이제 MX, 그 다음에 빼기 Y 더하기 K는 0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자, 이거 중심, 원의 중심이 A, B잖아요. A, B라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여기서 이 거리 말이지. 요 거리가 곧 반지름이잖아요. 그 말을 사용하면 된다 그 소리. 자, 이거 M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고 절대값.
A, B에서니까 뭐 MA 빼기 B 더하기 K가 되겠죠. 요 거리가 반지름 R하고 같다. 요 식을 써라 그 소리야. 자, 이 식을 쓰게 되면 A, B 이것도 숫자고 여기서 뭐 K자만 모르는 거고 M도 알려준 숫자죠. 그러니까 K자만 모르니까 R도 아는 숫자고 여기다 대입하면 K자가 구해진다 그 소리야. K 값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Y절편이 두 군데잖아. K 값이 두 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 내용만 대입하면 Y절편이 구해진다 그 뜻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저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똑같은 내용인데 원 위의 점 x1, y1 얘가 주어지면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어요. 이때 여기에 이제 점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지. x1, y1이라는 점이 주어지고 여기서 접선 구해라 그러면 이때 접선은 한 개입니다. 이제 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접선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말이야. 근데 점이 주어졌잖아요. 점이 주어졌으면 그 점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야. 이번엔 기울기가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기울기를 안 알려줬으니까 이때는 기울기를 M이라고 지정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직선의 방정식을. 이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때 M만 모르는 숫자인 겁니다. M만.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마찬가지. 자,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저걸 활용하라고 말이야. 이것은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넘겨서 여기처럼 정리한 다음에 원의 중심 A, B에서 이 접선까지 거리 거기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아까처럼 또 쓰면 M이 나온다 그 소리입니다. 아까는 K자가 미지수였던 거고 지금은 M자가 미지수인 것 뿐이죠. 똑같은 내용을 적용하는데 누가 미지수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면 그렇게 하면 되다. 자, 그럼 세 번째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원 밖에 점이 주어지고 이렇게 접선 구하는 거죠. 이쪽 접선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의 기울기가 뭔지 몰라요. 이것의 기울기 뭔지 몰라. 기울기를 M하고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이 녀석은 기울기를 M으로 설정할 거니까 역시 MX라고 쓰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직선이 저 점을 지나야 되니까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A, B를 지나는 기울기 M인 접선 그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접선도 중심에서 거리가 반지름 여기서 거리가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대입하면 된다고 말해요.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기울기가 주어지든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든 원 밖에 점이 주어지든 이용해야 될 것은 원의 중심에서 그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그 내용만 딱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구해져요. 자,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면 돼. 여러 가지일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잘 활용한다면 구하라는 것을 미지수로 딱 설정해 두고 저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그 내용만 딱 적용해 준다면 미지수는 다 구해집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생각할 때 이제 이런 데서 만약에 원의 중심이 있고 이런데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을 구할 때 꼭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자, 여기 기울기랑 요 기울기 있잖아요. 둘이 수직이잖아요. 지금 접선이니까. 요 기울기랑 얘가 수직이다 그 말을 또 사용해서 기울기를 바로 찾아도 돼요. 접점이 주어지면. 자, 뭐냐면 이것의 기울기라는 게 뭡니까? 자, 이거랑 A, B랑 X1,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이것의 기울기가 일단 X1에서 A 뺀 것분에 Y1에서 B 뺀 얘가 바로 이것의 기울기야. 그렇죠?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 기울기랑 수직 기울기죠. 수직 기울기라는 것은 이것의 역수의 마이너스 1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수 그러면 Y1 빼기 B분의 X1 빼기 얘가 역수잖아요. 역수에다가 마이너스 1배 한 거. 이것이 바로 이것의 기울기라는 거. 알겠죠? 그렇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사용 안 해도 돼요. 기울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기울기면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Y는 하고 얘가 기울기니까 기울기 X라고 쓰고 X1, Y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써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직이라는 말도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수직 기울기. 접선하고 이것은 수직이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잘 적용한다면 접선의 방정식이 쉽게 구해지겠어요.
접선의 방정식 연습 문제를 좀 보겠어요.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 다음으로 가자. 기울기인 접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 이제 아까 그 배운 내용을 살짝 적용을 해보겠어요. 이제. 자, 일단 2,1 반지름 3이죠. 자, 2,1이니까 적당히 뭐 여기쯤 잡아두고 여기에서 이제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좀 이렇게 정도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원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먼저 기울기 2인 접선. 자, 기울기 2라고 돼 있으니까 y는 2x 더하기 k라고 쓰면 된다겠어요. 뭐 b라고 써도 되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 k만 구하면 되는 거지. y 좌표만이.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원의 중심에서 기울기 2라는 건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는 어떤 접선 이야기입니다. 이쪽도 있는 거고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기울기는 2고 y 좌표는 k라고 미지수로 두는 거예요. 자, 미지수로 둔 다음에 이제 이 녀석 어떻게 활용해요? 넘겨서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사용할 수 있게 해두고 2,1이 중심이니까 2,1에서 이 접선까지, 이게 접선이죠. 자, 이 점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잖아요. 이 반지름이 3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까지 거리 재는 겁니다. 거리. 자, a제곱, b제곱, 5예요. 루트 씌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입할 거니까 2 넣고 1 넣으면 3 더하기 k, 3 더하기 k죠. 자, 얘가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예요. 이 거리가 3이다 그 말이, 얘가 3 이렇게만 딱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양변에 루트씩 곱하면 루트 곱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야 이제 3 더하기 k, 그것의 절대값 이거니까 3 더하기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항상 절대값을 치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3이 넘어가면 되니까 k 값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 그 말. 그러니까 이것은 k값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3루트, 하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자, 요걸 갖다가 여기다 이제 하나씩 두 개를 넣어주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어느 녀석을 말하고요. 하나는 어느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두 개인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갖다가 넣어주면 그것이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이렇게.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입니다. 자,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원 위의 점 0, 여기에서의 접선. 자, 0,니까 여기를 말하겠죠. 0,이니까 이 원이 지나가는 뭐 여기 점이 이제 거기를 가고 여기가 루트 5 더하기 1 그 말이죠. 자, 여기에서의 접선은 그 말이에요. 이제 우연히 아까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무튼 여기에서의 접선인데, 자, 이것은 뭐니까 원주 위에 점이 좀 주어졌죠. 원주 위에 점이 주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한 점이 주어졌다 보면 기울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를 미지수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를 미지수로 mx라고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근데 0, 저기를 지나니까 여기 이제 여기 x 한 다음에 이렇게 0,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0은 안 써도 되는 거지. 0, 하고 루트 5 더하기 1 이렇게. 자, 기울기가 m이면서 저 점을 지나는 접선이야. 네? 원주 위에 점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m을 구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자, 여기서 m 구할 때 마찬가지. 물론 좀 다른 식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항상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녀석은 또 이제 mx-y 더하기 루트 5 더하기 1은 0 이렇게 두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접선이라면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3인 거예요. 똑같이 적용돼. 자, m의 제곱 더하기 루트 씌우고요. 자, 중심이 지금 2,1 들어가는 거예요. 2,1이라서 2를 집어넣으면 2m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을 건데 2,1 집어넣을 건데 2,1인가요? 중심이 그 말이죠. 자, 1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사라졌죠. 루트 5가 남았어요. 이렇게 남았고, 이것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것이고 이 값이 지금 3이다 그 말인 것이죠. 반지름이. 자, 요 방정식도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치우고 양변에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이제 제곱해서 정리하죠. 이거 제곱하면 좀 귀찮지만 4m 제곱, 완전 제곱식입니다. 이거 곱하면 이제 2루트 5에 2번 4루트 5가 되겠죠. 4루트 5m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3의 제곱 9가 되고 9m 제곱이 9m 제곱 더하기 9.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이거 풀 건데 이거 넘겨서 넘어가면 이제 빼기 4m 제곱이니까 5m 제곱이 우변에 남겠고요.
이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루트 5m이 되겠고요. 이거 넘어가서 4가 되겠네요. 4.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깁니다. 자, 이제 이거 정리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은 바로 풀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모양상이. 여기가 이제 4루트 5인데, 여기 2자가 보이니까, 요거 만약에 루트 5m, 루트 5m 이렇게 나누고, 2는 4 이렇게 나눈다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루트 5m, 마이너스 2루트 5m, 마이너스 4 딱 맞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형태구나 그 말이에요. 무리수 모양이 들어있긴 하지만 완전 제곱식 모양이. 물론 5로 묶어서 봐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야? m 값은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유리화 해주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 방정식의 해가 m이니까 m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원위한 점이기 때문에 접선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이 하나라서 m 값이 2개가 아니라 1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는 접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m 값이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은 중근이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중근 내용을 미리 좀 생각해서 푸는 게 낫겠어요. 2차식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해가면 되겠다. 자, 이제 이것은 원 위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이고요. 자, 이제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 자, 원 밖의 점 5,1이에요. 5,1하면 여기 어디쯤 가서 5,2가 뭐 대충 어디 있겠죠. 이렇게 이런 데가 있다 하고, 여기에서의 이렇게 접선을 구하자 막 이런 소리야. 5,2라는 곳에서 접선 구하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점은 하나가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잖아요. 기울기를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기울기를 그냥 m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5,2를 지나야 되니까 5,2라고 딱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서 m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뭐야? 접선이 2개가 있잖아요. 접선이 2개가 있다고 말은 이 m 값은 2개가 나온다 그 소리입니다. 그 나오는 값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이것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활용할 거니까 넘겨서 이렇게 쓰고요.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5m 더하기 2는 0. 이렇게 딱 바꾼 다음에 원의 중심 또 2,1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똑같이 재는 거예요. 자, 그러면 m의 제곱, 1의 제곱 똑같이 쓰고요. 루트 쓰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2를 넣을 거야. 2를 넣을 거면 2m 빼기 5m, 그러니까 마이너스 3m이 되겠죠. 자, 2를 넣어서 1을 넣으면 또 그런 계산해서 1이 되느냐 이렇게. 이것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넣은 거고요. 그 거리가 바로 반지름 3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까지 거리 내가 3인 거야 지금. 3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지금 는 3 그 말. 요 방정식 또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양변에도 이거 곱하면 되니까 이거 치우고 양변에 이렇게 똑같이 아까처럼 곱해주면 되겠고. 이 식으로 정리할 건데 요거 제곱할 거라 그랬죠? 절대값이 나오면 제곱하는 겁니다. 요거 제곱을 해주면 9m의 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고요. 5m 제곱하면 9인데 요거 9자고 이거 이제 m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플러스 9가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 9m 제곱 9m 제곱 사라졌죠 지금. 자, 9m 제곱 9m 제곱 사라졌는데 이렇게 사라졌고요. 여기 이제 뭡니까? 이렇게 있으면 넘어가서 9m 제곱 사라지고 넘어가면은 6m이고요. 넘어가서 이게 마이너스 8이네요. m은 마이너스 6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4네요. m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나오네요. 자, m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이것은 이제 뭐냐? 이런 겁니다. m값이 지금 2개가 안 나오고 하나만 나왔죠. 자, 원래는 2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근데 하나만 나왔어요. 그 왜 하나가 나왔느냐 좀 더 자세하게 보면 m값이 원래는 2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나올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 그림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가면 어디가 있냐면 5,1까지 오겠죠. 반지름이 3이 여기 길이가 3이니까 여기에서 실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원이 있는 거예요. 5,3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5,2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잖아요. 5,2라는 것은 5,2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접선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접선인데 여기가 마침 5,1이라서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접선이에요. 즉 x는 5라는 특별한 직선도 하나의 접선인 겁니다. 그림상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4의 기울기라는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2개인데
하나는 요 녀석이고 하나는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근이 지금 2차 방정식인데 중근 형태로 나오고 중근 형태가 아니라 그냥 근이 사라지고 1차 방정식 모양으로 나왔죠. 하나가 나온 것은 하나가 요건데 요것이 지금 요 기울기인데 하나는 요 녀석이라서 이것은 x는 누구라는 거라서 1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별도로 좀 찾아야 돼요. 실제 그림 상황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접선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x는 5라서 기울기는 무한대라서 기울기를 구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원래 접선 2개인데 식으로 하나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도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은 기울기를 미지수로 설정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적용한다면 모든 내용이 다 풀린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는 접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접선의 길이. 자, 원 밖에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밖에 한 점에서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렸을 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좀 두껍게 그려놓은 게 지금 접선을 말하는 겁니다. 접점까지, 그 점에서 접점까지 요 길이 구하는 거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런 것은 이제, 이건 접점이기 때문에 접점하고 여기는 수직인 거죠.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고 이것은 두 점, 원의 중심하고 주어진 점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것은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이고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거 직각삼각형이다 그 말이에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저렇게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원 밖에 한 점에서 그렇고 이번에 이제 공통 외접선의 길이 그랬는데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공통 외접선 이런 말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이 두 개가 있을 때, 두 원을 동시에 이렇게 접하면서 가는 이럴 때 이 접점에서 접점까지 이 길이 구할 때 그 말이에요. 이런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 그 말이에요. 자, 저런 길이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건가?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다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봅니다. 이 점하고 이 점이 이 두 점은 중심이죠. 중심의 좌표니까 원의 방정식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반지름. 여기 접점이니까 수직 건다겠지. 이런 데는 다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에요. 여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고 얘는 반지름이고 자,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런 거예요. 원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이렇게 접하고 가는데 이런 데가 접점이에요. 접점이. 자, 여기 반지름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문자를 이야기하면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의 반지름은 여기서 5라고 합시다. 자, 이 녀석의 반지름은 뭐 3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반지름. 자, 중심에서. 그리고 이게 접점일 때는 직각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서 이런 중심의 좌표는 뭐라고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딱 연결하면 이건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뭔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수직인데 구하라는 것은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x라고 하고 이 x를 구하라는 거죠. 키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3이다 그러면 여기가 5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직사각형을 이렇게 딱 잡아서 만들면 그 말이에요. 자, 이게 3이고 얘가 3이겠죠. 이 길이는 2겠죠. 자, 이 길이가 2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사각형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가 x면 얘도 x인 거지. 자, 여기 구한다는 것은 이거 구한다 그 말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뭐야? 직각삼각형 아니야?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만 안다면 요 길이는 뭐야?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잖아요. 그 거리 재면 되는 거지. 두 점 사이 거리 재면 요 길이가 2니까 요거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겠다 그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녀석을 우리가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는데 자, 외접선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 접선의 길이 두 개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는 여기에서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한다. 자, 이번엔 공통 내접선의 길이. 공통 내접선이라는 것은 요렇게 이제 아까는 이렇게 갔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양쪽에 접할 수도 있죠. 저럴 때 저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자, 아까랑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자, 그림으로 보겠어요. 자,
이 녀석이 이제 반지름이 넓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요렇게 가면서 접하고 갈 때, 이쪽에서도 닿고 저쪽에서도 이렇게 닿는 요렇게 갈 때, 여기 접점에서 여기 접점까지 요 길이 x를 구해라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 말인데 아까는 비슷해요. 자, 원의 중심을 잡습니다. 요 길이 5라고 했을 때 아까 그다음에 요거 반지름 3이라고 했을 때, 자, 이럴 때, 자, 중심에서 중심, 이것도 이제 이어서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는 두 점의 좌표가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거리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접점이라서 수직인 겁니다. 이렇게. 말이 없어도 접점일 때는 수직이에요. 자, 그럴 때 이 녀석을 이번엔 반대로 더 이렇게 연장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수직인 것이고 수직인데 여기도 수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말이에요. 자, 여기 직사각형이 생기겠지. 자, 그럴 때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직사각형이니까 같은 거죠. 얘도 x인 거예요. 즉 요게 x인 거고 요걸 구하는 거랑 같아요. 이걸 구할 때는 자,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고 여기는 3하고 똑같은 거지. 요 길이는 반지름의 합인 거죠. 반지름의 합이라서 8이 되겠어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이것은 8이고 그러니까 x를 구할 수 있겠죠. 직각삼각형에서.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x를 구할 수 있겠다 그 말. 그것이 바로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되겠어요. 자, 이런 그림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제로 점 마이너스 2,1에서 원 여기에 근 접선의 길이를 보자. 접선의 길이 실제 상황을 좀 본다면 이제 중심이 2,4잖아요. 2,4를 잡고요. 2,4를 적당히 좀 잡아주고 여기서 반지름이 4니까 2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2잖아요. 2니까 여기 중간 정도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원이 대충 있는 거예요. 원의 상황을 대충 좀 그려놓고 점의 위치를 잡으면 돼요. 자, 마이너스 2,1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1이니까 여기쯤 되는 거지. 여기 1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접선을 긋자고 말이야. 자, 접선이라는 것은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습니다. 아무 데나 그냥 대충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접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 저기 접했을 때 여기서까지 거리 x를 구해라 그 말이야. 거리를 구해라. 접선의 길이라는 것은 요 길이 그 말입니다. 이런 거 구할 때는 중심하고 접점을 잇고 수직 표시하라 그랬어요. 반지름 2라고 2라고 표시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까지 거리, 요 거리를 구한다겠죠. 자, 거리는 피타고라스로 요거 직각삼각형에서 구하면 돼요. 요 길이가 4죠. 요 길이가 마침 3이네요. 3하고 4에. 자, 3대 4대 5 그러니까 요 길이는 5가 되겠죠. 그냥. 자, 반지름은 2고 요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고 그러니까 요거 길이 구해라 그러면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x제곱이라는 것은 x제곱은 5제곱에서 x제곱은 5제곱에서 2제곱 뺀 것에 그것이 바로 요거 제곱인 거지. 네, x니까 루트만 딱 씌워주면 이게 x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x예요. 4니까 루트 21 되겠죠. 자, 요 길이는 루트 21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직각삼각형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반지름 직각삼각형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원의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자. 자, 두 원이 있으니까 두 원의 일단 상황을 좀 그림으로 그려봐야죠. 자, 이것은 중심이 마이너스 3,3이고 반지름 3이에요. 자, 중심이 마이너스 3,3. 자, 마이너스 3,3.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3 그랬으니까 양쪽에 접한다는 걸 알겠죠. 양쪽에 접하는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는 거고. 자, 이 녀석은 이제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이에요. 2, 마이너스 1이니까 적당히 2, 마이너스 1, 여기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 정도로 가는 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좀 작은 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원이 있을 때 공통 외접선의 길이. 공통 외접선이라는 것은 두 원을 동시에 접하고 가는 거라겠죠. 자, 대충만 좀 그리면 됩니다. 생각하게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닿게 크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조금 삐뚤어졌지만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가 접점이라고 하고 여기도 접점이라고 하고요. 자, 접점하고 중심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직 표시해주고요. 요거 반지름은 3이니까 3이라고 변하고 여기도 접점이 있고 수직 표시하고 1이 있죠. 반지름이.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 구하는 거고요. 요거. 이걸 구하라는 건데 요 길이는 뭐 x라고 칩시다. x를 구하라고 하면 요 길이 구해라. 알겠죠? 자, 근데 이런 거 구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여기
중심에서 중심까지 요거 연결해서 요 길이도 구해야 된다겠지. 자, 중심이 저기는 마이너스 3,3이고요. 얘는 2, 마이너스 1. 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자, 거리인데 이거 빼면 마이너스 5의 제곱 25가 되겠고요. 요거 빼면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5, 요거 빼면 4죠. 4제곱 16개. 여기서 루트 41 말이지. 여기 길이는 지금 루트 4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구할 때, 여기 구할 때 어떻게 한다겠어요? 여기가 1cm다 그러면 길이는 좀 안 맞지만 1cm다 그러면 이렇게 간다겠죠. 이렇게 가서 수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면 요 길이도 똑같이 x랑 같은 거라겠어요. 그리고 요 길이는 여기가 1이니까 요 길이는 2가 되겠죠. 이제 2. 그래서 요 길이가 반지름의 차이 2야 2. 그리고 얘는 루트 41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x라는 길이는 요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뺀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죠. 자, 요거 제곱 x라는 길이 왜죠? 외접선 길입니다. 자, 요거 제곱 41에서 저거 제곱 2의 제곱 4를 빼야죠. 4를 뺀 것에 루트만 씌워주면 바로 x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37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요 길이는 루트 37이다.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였습니다. 자, 이번엔 또 접선의 길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 내접선네. 자, 아까랑 똑같은 오늘 그려놨는데 이거 지워버렸네요. 다시 또 그려야 되겠네. 자, 마이너스 3,3이고요. 여기가 중심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원이 있다겠고요. 자, 2,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자, 이번엔 공통 내접선 그러면 이번엔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걸. 자,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같으면 이제 사실은 좀 다르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뭐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때 접점에서 접점까지 요 길이가 얼마냐? 요거 구하기 그 말이지. 요거 구하기. 이게 공통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저 길이 구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하고 있고 수직 표시하고 중심하고 있고 수직 표시하라고 했죠. 요 길이는 3이고 여기는 1입니다. 자, 이럴 때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은 중심하고 중심 아까 이제 요거 루트 41이었잖아요. 똑같으니까 생략하고 보는 거죠. 자, 이때는 바깥으로 더 연장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걸 더 끌고 나와서 요 1만큼 더 내려가서 이렇게 만든다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면 말이야. 자, 요 길이가 내접선의 길이인데 요거랑 같다겠죠. 이거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길이는 1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는 전체적으로 4가 되겠죠. 반지름의 합. 반지름의 합이라서 4고 얘는 아까 루트 41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길이를 구하는 건데 요 길이는 요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것에 루트 씌우면 되잖아요. 자, 이거 제곱은 41이고요. 여기서 이거 제곱 4, 4, 16을 빼줘야 되게. 뺀 거. 이거 뺀 것에 루트 씌운 거 이것이 바로 요것의 길이, 요것의 길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요것을 16 빼면 루트 25죠. 25니까 5죠 그냥. 자, 이 길이는 5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도 구했지만 실은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기가 2였잖아요 아까. 자, 이걸 자체도 뭐야? 이걸 자체도 공통 내접선인 거지. 여기도 접했잖아요. 여기도 접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그 거리랑 같은 거죠. 자, 공통 내접선은 이 길이든 이 길이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5니까 그래서 5라고 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잘 살펴보면 계산이 필요 없는 데가 가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접선을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들어있는데 공통 내접선, 외접선,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 어쨌든 중심하고 접점까지 이으면 수직이다.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내용은 기본으로 섞여 있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접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